IRS가 팬데믹 이후 축소했던 세금 징수 활동들을 정상화하면서 세금 유치권, 텍스리언 설정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기나 규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에 지급할 예정이던 메디케이드 연방 지원금 10억 달러 이상을 일시 보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 조치를 본격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박탈된 뉴욕 한인회 건물 6층의 재산세 면세 혜택이 지난 1년간 뉴욕 한인회 사무국과 법률팀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다시 복원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IRS가 팬데믹 이후 축소했던 세금 징수 활동들을 정상화하면서 세금 유치권, 텍스리언 설정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체납과의 전면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2025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국에서 발송된 연방 세금 유치권 통지서는 21만 4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9%, 2022 회계연도 대비 36%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금 유치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체납했을 때 정부가 체납자의 자산에 대해 우선권을 확보하는 법적 청구권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치권이 설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이 어려워지고 채용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IRS는 유치권 설정 이전에 다수의 체납 통지서를 단계적으로 발송합니다. 체납액이 5만 달러 이하의 상황에서 세금 신고를 모두 완료했다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입증되면 절충합의, 오퍼인 컴프로마이즈를 통해 체납 세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기나 규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에 지급할 예정이던 메디케이드 연방 지원금 10억 달러 이상을 일시 보류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급이 유예된 금액은 캘리포니아 약 8억 6,750만 달러와 미네소타 약 1억 9,900만 달러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재택 돌봄을 비롯한 고위험 청구 내역을 추가 검증하는 동안 지급되지 않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당 지급이 발생한 뒤 자금을 회수하는 대신 사전에 의심 청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지원금을 영구 삭감한 것이 아니며 주정부가 청구의 적절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의 재택 돌봄 지출이 빠르게 증가했고 미네소타에서도 14개 고위험 분야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청구가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미네소타주 당국은 연방정부가 구체적인 사기 증거나 금액 산정 근거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주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요양시설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가정 내 돌봄을 의도적으로 확대한 결과라고 주장했으며 미네소타는 필요한 자료를 이미 연방정부에 제출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 조치를 본격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지난 30일 동안 아동 성범죄, 의료사기, 마약 밀매 등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귀화 시민 10명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이들이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범죄 전력이나 중대한 사실들을 허위 진술해 시민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며 이민법에 따라 발급된 시민권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민권 취득에는 선량한 품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들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소송 대상에는 9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에 가담한 인물과 워싱턴 DC에서 사제로 활동하며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중요사실 은폐 및 고의적 허위 진술을 통한 귀화 이민자의 시민권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완강한 입장입니다. 시민권 박탈은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 절차로 진행되며
대상자는 외국에서 태어나 귀화한 귀화 시민권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박탈된 뉴욕 한인회 건물 6층의 재산세 면세 혜택이 1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이명석 회장은 22일 뉴욕시 재무국 산하기관인 커머셜 면세국의 담당국장으로부터 뉴욕주 부동산세 법률 420A 조항에 근거 뉴욕 한인회관 건물에 대한 부분적인 면세 신청이 승인됐다는 공식 서한을 21일 오후 뉴욕 한인회 이메일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한은 뉴욕 한인회 건물 전체의 17%에 대한 면세 혜택을 승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한인회 법률팀은 작년 7월부터 한인회관 전체 및 각 층의 설계 도면과 3층의 소송 관련 서류 등 10여 가지의 서류 및 법적 당위성을 주장하는 서한들을 재무국에 보내면서 계속 시당국과 소통을 해왔고 사무국과 법률팀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고 했습니다. 지난 21일 뉴욕시 보건국은 이번 레지오넬라균 감염으로 인해 5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당국은 어퍼이스트 지역 33개 건물의 냉각탑 34곳에서 실시한 배양 검사 결과 살아있는 레지오넬라균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9개 냉각탑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검사 대상인 나머지 140개 냉각탑에 대한 분석은 이번 주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겐하임 미술관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뉴욕의 대표적인 명소들도 냉각탑에서 균들이 검출되어 긴급 방역 조치를 마쳤습니다. 보건국은 살아있는 균이 검출된 냉각탑들에 대해서는 이미 방역과 세척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으며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건물의 주소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목록은 NYC 헬스 웹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사회보장국이 생활보조금 SSI의 신청자와 수급자의 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금융계좌를 직접 조회하는 등 자격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당사자의 해외 체류 여부를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하고 금융계좌까지 전방위 점검을 결정하면서 한인 시니어를 비롯한 생활보조금 신청자와 수급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21일 사회보장국의 발표에 따르면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해당인의 미신고 계좌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부적절한 지급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검증은 금융기관 정보조회 AFI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올해 5월부터 신규 승인 신청자에게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AFI는 신고된 계좌 잔액을 금융기관 자료와 대조하고 신청자의 거주지나 방문 지역 등을 기준으로 인근 금융기관을 검색해 신고되지 않은 계좌까지 찾아내는 시스템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글로벌 그룹 BTS를 앞세운 특별 프로모션을 뉴욕에서 펼칩니다. BTS가 뉴욕에서 전개하는 BTS 더 시티 R이랑 뉴욕 보안의 일환으로 뱅크 오브 호프 맨해튼 지점은 공식 랜드마크 장소로 운영됩니다. 매트라이프 스타디움,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뉴욕 한국문화원 등과 함께 선정된 맨해튼 지점은 오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평일 동안 BTS 더 시티 R이랑 뉴욕 스탬프 랠리 참가자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지점을 방문해 디지털 스탬프를 획득하고 위버스 경품 응모 기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맨해튼 지점에서는 스탬프 랠리 외에도 방문객들을 위한 포토존을 운영하며 한정판 공동 브랜딩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스크래치 카드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뱅크 오브 호프는 행사 개최를 기념해 오는 27일부터 경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케빈 김행장은 이번 호화는 음악을 매개로 사람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 행사가 보여주는 연결과 소통, 그리고 공동체 정신은 뱅크 오브 호프가 추구하는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고 했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의 전산 오류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주민 약 6,600명이 유권자 명부에 잘못 등록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키 셰릴 뉴저지주지사에 따르면 오류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운전면허증이나 주정부 신분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신청자들은 시민권자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지만 소프트웨어가 유권자 등록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시민권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만 연방주 선거의 유권자 등록과 투표는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셰릴 주지사는 잘못 등록된 6,600명을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전산 시스템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는 한편 외부 로펌에 독립조사를 맡겼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실제로 투표한 사람은 400명 미만이지만 어느 선거에 참여했는지와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셰릴 주지사는 해당 표가 선거 결과를 바꿨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전임 행정부가 오류를 신속하게 바로잡거나 공개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투명성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버논 힐스에 거주하는 20대 한인 남성이 학교 총격과 폭탄 테러 등을 암시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버논 힐스 경찰국은 지난 21일에 26살 강모 씨를 허위 테러 위협 2건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강 씨가 특정 기관과 개인을 겨냥한 위협성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물에는 버논 힐스 고교와 대형 교회인 윌로우 크릭 교회 등에 대한 언급이 포함됐습니다. 강 씨는 해당 게시물을 자신이 직접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 강 씨가 실제로 공격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나 능력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씨는 재판 전 구금 청문회를 앞두고 레이크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트블루 항공이 운항을 중단한 스피릿 항공이 보유했던 LGA 이착륙권을 인수하면서 역사적인 마린에어 터미널에서 다시 항공편을 운항할 계획입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제트블루는 파산 절차에 들어간 스피릿 항공에 LGA 이착륙권 경매에서 5,850만 달러를 제시해 낙찰받았습니다. 제트블루는 스피릿이 반납한 18개 왕복 이착륙권 가운데 12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를 이용해 현재 터미널 B에서 운영하는 일부 노선을 마린에어 터미널로 옮길 방침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운항 노선과 이전 시점은 항만청과 연방항공청의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LGA 터미널 A로 불리는 마린에어 터미널은 스피릿 항공이 지난 5월 운항을 전면 중단한 뒤 정기 여객기를 운영하는 항공사가 없어 사실상 비어 있었습니다. 제트블루는 과거에도 이 터미널에서 보스턴과 플로리다 노선을 운항했지만 2022년 모든 항공편을 터미널 B로 이전했습니다. 이번 이착륙권 인수로 제트블루의 LGA 운항 규모가 확대되고 마린에어 터미널도 약 4년 만에 다시 제트블루 승객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 6월 비경제 활동 인구에 속한 미국인 성인 수가 1억 580만 명으로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의 비경제활동 인구 규모는 대침책이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정점대보다도 높은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이번 통계는 은퇴자와 학생을 포함해 현재 일하고 있지 않은 16세 이상의 모든 미국인을 포괄적으로 아우릅니다. 경제학자 니콜라스 에버슈타트는 데이터를 상세히 분석한 결과 특히 남성들 사이에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놀라운 패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핵심 연령대 노동력 참가율을 지탱해 온 것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의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530만 명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구직 의욕을 잃었거나 아예 일자리를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비경제활동 인구 중 최대 22%에 해당하는 2,330만 명 이상이 장기질환, 장애 또는 기타 형태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버슈타트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거나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5세에서 54세 사이의 남성 중 약 700만 명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민간 원자력 사업에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열어주는 핵협정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과 사우디는 우선 2년 동안 사우디 내 우라늄 농축 시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공동 연구하며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압둘라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연구 결과 농축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국 기업이 사우디에 시설을 건설하되 민감한 농축 기술은 사우디 측에 이전하지 않고 별도의 보안 체계 아래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반대로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면 사우디는 향후 10년 동안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나라와 우라늄 농축을 추진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정의 효력은 30년이며 미국 원전 기업이 원자로 건설을 주도할 경우 계약 규모가 수백억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정은 미 의회에 제출돼 검토를 받게 되며 사우디가 핵연료를 군사 목적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충분한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자국 내 우라늄 농축을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최고 수준의 비확산 조건과 국제원 자력기구의 강화된 사찰 체계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 국내 석유 소비를 줄이고 수출 여력을 확대하려는 민간 에너지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모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과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사우디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밝힌 점 때문에 중동의 핵무기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협정을 저지하려면 미상 하원이 공동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무효화하려면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리조트월드 뉴욕시티가 대규모 복합 리조트 도약을 위해 2단계 확장 공사에 첫 삽을 떴습니다. 말레이시아 카지노 리조트 기업 겐팅그룹은 22일 착공식을 열고 400개 객실을 갖춘 두 번째 호텔 타워와 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콘서트 아레나를 포함한 확장 공사의 다음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착공식 현장에서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2단계 확장 공사에 새로운 공식 조감도와 구체적인 청사진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현재 약 4,000대의 슬롯 머신과 240개가 넘는 라이브 테이블 게임 시설과 400개 객실 규모의 하얏트 리젠시 JFK 공항 호텔을 운영 중인 리조트월드 뉴욕시티는 이번 2단계 확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게임 시설과 최고급 숙박, 다이닝, 엔터테인먼트를 한 곳에 어우러진 완전 통합형 복합 리조트로 거듭나게 됩니다. 한편 리조트월드 뉴욕시티는 21일 슬롯 머신 1,400대를 추가했습니다. 이번 확장으로 현장의 슬롯 머신 수는 총 3,900대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총 게임 매출과 뉴욕주에 납부하는 세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은행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지하철 57번가 역에서 70대 노인을 선로로 밀쳐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범죄자가 폭력 전과 14범의 가석방범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직접 체포할 독자적 법적 권한이 없다며 한 발 물러선 가운데 네타냐후를 전쟁 범죄자로 규정하고 연방정부가 대신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활용해 물류센터와 슈퍼마켓 등 민간시설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석 달 만에 또다시 대규모 감원에 나선 가운데 픽사와 내셔널 지오그래픽, ESPN 등 산하 스튜디오와 TV 채널 수백 명의 직원들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대 아이오닉5가 올해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팔린 모델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실시간보다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월 10만 달러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엔비디아 젠슨왕 최고 경영자가 경매에 기증한 친필 서명 톰포드 가죽 재킷이 예상가의 16배인 96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전통과 현대, 국악과 재즈를 넘나드는 전통창 자그막 집단 4인 놀이의 콘서트가 오는 8월 1일 저녁 8시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열립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최저 기온은 6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44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22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